Here's 열 번째 guest, 효진.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왕 podcast. 영어든 일본어든 배우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영어와 일본어 두 개 다 공부하고 계신 효진님을 만나보겠습니다. Hi Hyojin, thanks for joining English Wang. Before we begin the interview, please let us know who is Hyojin.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Hi, I'm Hyojin. I live in Korea. I'm learning English while being a salaried worker. I had to get a high score on the TOEIC to get a job in college. You know, it was a hassle. And I didn't understand why I had to make such huge effort on these meaningless jobs because I've learned Japanese while having fun before. As I did before with Japanese, I wanted to study English without preparing for some test. Actually, once I reached my goal of getting a high score on the foreign language test without solving any textbook problems. So I've decided to do it again, but this time with English. I'm not sure if I'm going the right way in order to be fluent in English, but I know I'm making progress every single day. Thanks for sharing my idea about learning English in Korea in this program.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직장인으로서 이제 영어를 따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닐 때 이제 다른 학생들처럼 토익에서 높은 점수 내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귀찮기도 하고요. 또 제가 사실은 이제 일본어를 이제 재밌게 배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지도 좀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어떤 무의미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어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영어를 공부한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요. 토익에서 스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 번 중에 몇 번 찍는 법 그런 거 하는 게 이게 영어를 진짜 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하면서도 점수는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영어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시는데요. 그 일본어는 얼마나 잘하시나요? 일본어 더 잘하시겠죠? 저는 사실 일본어를 더 오래 배워가지고 저한테는 제1 외국어가 사실은 일본어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쪽이 더 저한테는 편한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어에 대해서 저도 많이 궁금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오타쿠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일본 문화 완전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온 것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각종 그야말로 일본 거는 웬만한 다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일본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공부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그냥 힘들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어를 이제 제가 혼자 하면서 많이 이제 좀 재밌게 하는 방법을 좀 많이 터득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럼 일본어는 재밌게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배우셨나요? 물론 제가 일본어를 전공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 전공이라고 다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영어 전공하시고도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전공을 하기 전부터 일본 문화를 좋아해서 이제 일본어를 전공하게 됐는데요. 중학교 때 이렇게 뭐 펜팔 같은 거 한다든지 이제 또 한류 문화에 관심 많은 외국인 또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이제 교류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직접 말하면서 배우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27살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일본계 기업에서 영업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필요한가요? 그 회사에서? 네, 영어는 스피킹은 따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는데요. 제가 메일 업무를 많이 보거든요. 해외 공장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중국 그쪽은 일본어가 안 되는 쪽은 영어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뭐죠? 그리고 효진 씨가 하는 일은 또 뭐죠? 저희 회사는 일본계 스포츠 업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포츠 용품들을 파는 그 일본 회사에 저희가 한국 지사예요. 거기서 저는 이제 주로 무역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을 하니까 아무래도 공장 관계자나 본사 사람들이랑은 계속 메일링을 할 때 일본어 한 절반, 영어 절반 정도로 해서 업무를 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미리 이제 주신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이제 해볼까 매일매일 궁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을 좀 궁리하고 계신가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어를 할 때 좀 제일 잘 못했던 부분들을 좀 떠올려 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어휘에 약한 편이고 좀 단어를 외우는 걸 좀 잘 못 견뎌 하는 타입이거든요. 다른 거는 그냥 말로 해도 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면 되는데 단어는 결국은 그걸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처음에 몇 년 전에는 막 영어 어원 관련돼서 돼 있는 블로그 찾아가서 어원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들 먼저 배우고 그런 다음에 뭐 네이버 사전에서 단어를 단어장에 등록하면 네이버 사전이 편집을 해줘서 단어장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걸로 단어 인쇄해서 저는 제가 저를 잘 아는 게 단어장을 하나를 사서 그거를 외우라고 하면 못 외워요, 성격이.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돌아가더라도 그냥 내가 외운 문장들, 내가 기억에 남았던 문장들, 이런 거에서 단어를 따서 그거로 아예 단어장을 새로 만들던지 아니면 블로그에 올려놓고 그거를 나중에 다시 복습을 하던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졸업해서 당장 뭐 어떤 분야의 단어를 꼭 외워야 된다 이런 게 없으니까 이왕 공부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자. 내가 외우고 싶은 문장 외우고 그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 외우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고 있어요. 영어가 필요하신 절대적인 현재 이유가 어떻게 되죠? 절대적인 이유는 그냥 너무 하고 싶어요. 일본어를 하면서 재밌게 물론 했지만 역시 영어라는 게 되고 다른 외국어가 돼야 뭔가 시너지 효과도 나고 외국인들 만났을 때 더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만약에 이제 어디 외국인 캠프 이런 걸 가면 분명히 일본인데도 다른 외국인들은 영어가 공용어니까 영어로 막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상황이 답답했거든요. 아, 역시 아무리 일본어를 전공을 해도 영어가 바탕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일하면서도 영어를 조금씩 쓰게 되니까, 아, 앞으로 영어를 배우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여러 가지에서 그냥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도 느낀 게 이게 좀 잔인한 현실이긴 하지만 그 언어마다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저는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누면은 4개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4가지가 모두 다 좀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사투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틀려요. 서로 4개가. 그 정도로 많이 틀려요. 그런데 그 이 사람이 잘할 때 예를 들어서 남부 지역에서 자라서 남부 지역 언어만 갖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거기 가서 그 지역 언어를 배우거나
아니면은 영어를 쓰거나 아니면은 국가 공용어인 따갈로그를 써야 돼요. 이런 상황에 갇혀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도도 그렇고 동남아 외에도 이제 다른 나라 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요. 아프리카 쪽도 특히나 더 그렇고요. 그쪽 사람들의 특징은 영어를 잘해요. 대부분. 대학까지 나왔다 하면은 웬만하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 정도까지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좀 필요성이 덜하다 보니까 덜하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아까 뭐 했던 얘기이긴 한데요. 일본어만 하면서 영어가도 잘하는 게 그런 거를 이게 꿈꿔왔던 것 같아요, 약간. 최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 일본어 아니면 영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뭐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조합이죠, 한마디로. 제가 일본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선배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영어를 하고 일본어도 해요. 일본 기업에서 일을 해요. 일본에서. 그분 정말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언어를 두 개를 다 알아서라기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 사람이 굉장히 존경하더라고요. 그 한국 사람을.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높은 선배인데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보는 시선이 틀려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보는 시선이. 아무튼 굉장히 그 일본인이랑 친하게 지냈었는데 영어를 했어요. 저희는 둘 다 초보였는데 영어만 했거든요. 재밌는 추억이었어요. 나름대로. 제가 그때 일본어를 했으면은 조금 더 아무래도 아, 깊은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그런 게 있죠. 저도 일본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영어 공부 얘기하는데 일본어 얘기가 나와서 좀 그런데요. 영어 공부하면서 일본어 공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영어 하다가 지루해지면 이제 일본어 하고, 일본어 하다 이제 지루해지면 영어 하고,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군요. 에 제가 보기엔 2개 국어나 3개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대충 이래요. 어릴 때 아예 그 나라에서 그냥 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학교를 뭐 중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으로 건너왔다고 치면 그냥 일본어하고 한국어 두 개가 거의 모국어 수준이에요. 까먹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뭐 그런 거를 따로 안 해도 공부를. 그 상태에서 영어를 배우면은 두 개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치면 하나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두 개 다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진짜 힘들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밌어요, 이제.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효진님, 영어를 시작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 있었나요? 저는 자기소개에도 말했다시피, 토익 공부를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시험 준비하려고 영어 공부할 바에야 진짜 내가 영어 공부 잘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학원 가서 900점 뭐 강좌 이런 거 안 듣고 고득점 한번 나중에 맞아보자. 막 그런 오기로 좀 시작하게 됐거든요. 제가 그때가 토익을 처음 준비했던 게 이제 마지막 학기 남겨두고 이제 복학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사실 수능 이후로 영어 공부를 정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오형식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오형식이 뭐죠? 저 잘 모르는데 사실. 3형식은 대충 3, 4형식까지는 알거든요. 근데 5형식은 뭔지 몰라요, 저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걸 알아야 토익 시험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5형식 설명해 보세요. 5형식이 어떻게 되죠? 저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제가 토익 공부 못하겠다고 막 울었어요. 그때 당시에 토익 점수 몇 점 나오셨죠? 처음에 봤을 때 700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그 일본 친구가 그랬는데 토익 보면은 신발 사이즈 나온다 그러거든요, 보통. 근데 대학교 처음에 2학년 땐가 봤을 땐 진짜 그 정도 나왔어요.
300 막 이렇게 막 나오고 하다가 아마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처음 본 토익이 그 정도 점수였고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아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당장 복학은 해야 되고 이제 원서는 써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책 보면 한숨만 나오고 700점이었다면서요. 제가 토익을 실제로 쳐보지는 않고 토익 책은 조금 봐봤어요. 제 동생이 하는 거.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전 어렵던데요. 제가 아마 그거를 제가 영어를 나중에 좀 응숙해지기 좀 전에 많이 전에 초반에 봤으면 아마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를 나중에 어느 정도 쓰는 레벨까지 간 다음에 다시 그 토익 그거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예 토익을 모르다가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거 아예 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어느 정도 잘하게 된 상태에서 그 토익 책을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저한테는 그랬어요. 전 그때는 정말 책을 보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시간도 만약에 한 2, 3학년이었더라면 또 좀 시간이 있으니까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했을 텐데 나이도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700점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토익이 900점이 만점인가요? 900점 이상인가요? 990이 만점일걸요? 990이 만점이에요? 그럼 700이면 그래도 많이 근접했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좀 원래 성격이 좀 뭘 할 때 약간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스스로를. 아, 왜 이거밖에 못하지? 막 이러면서 좀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 자기 칭찬을 조금 못 하시고 책찍질을 좀 더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네요. 그런 성향이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도 했고, 근데 그 점수도 아마 제가 아예 백지 상태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면서 본 거라 그래도 좀 그렇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토익에 너무 좀 힘들어 하셨는데 그 토익 외에 또 힘들어 하셨던 점 있으셨나요? 토익 스피킹 이런 거 할 때도 힘들기도 했고요. 그런 거 외에도 일단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입사 지원을 넣어야 되는데 일본어가 아니면 넣을 데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일본어가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시는데요? 물론 이 업계에도 들어오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다양한 또 일본계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또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데보단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데가 더 풀이 좁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스스로한테 많았거든요. 그냥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제 나는 영어를 배웠지만 못한다. 나는 결국은 영어를 못한다. 되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되게. 좀 그것도 싫었고, 제가 일본에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요? 예, 뭐, 국제교류를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많이 만나니까 거기서 많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웬만해서는 다 영어를 잘하고, 뭔가 소스를 얻으려면 또 영어권의 뭐 사이트에 접속한다든지 막 그런 것들이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일본에 나가서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그런 영어에 대한 막 압박감? 그런 거를 더 많이 느끼고 왔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2학기 때는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 그 일본 영문과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사전을 2개를 봐야 되는데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제 거기서 이제 영어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들어서 이제 소규모로 저랑 교수님이랑 일본인 다른 학생이랑 3명이서 수업을 듣는데 제가 그땐 지금보다 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없었던 상황이어서 뭘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3명밖에 안 되니까 편하게 해주는데도
그냥 일본어로 계속 와타시와 에이고가 데키마센 영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어때요? 제가 봤을 땐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반응이.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물어보면 반응이 거의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이랑. 근데 되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랑 비슷한 반응처럼 그러고 거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니까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사람은 어학연수 경험이 있어서 미국에서 일상 회화 정도는 웬만큼 이상 잘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있으면서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었었죠. 중국 친구들 보면 발음이 좋잖아요, 중국 애들이. 그런가요? 중국 사람들이 거기 싱가포르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요, 대부분. 근데 중국계가 많다 보니까 그 발음이 완전히 그냥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영어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예 못 알아듣겠어요, 정말로. 저는 아무튼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다들 잘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사람들은 다 뭐 일본어도 되는데 영어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 나도 영어를 진짜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How long have you learned English? 영어를 언제부터 하셨고 얼마나 하셨나요? 이제 수능 이후에 혼자서 공부를 한 게 언제냐부터라고 한다면 24살? 24부터 27. 네. 3년 하셨네요. 예. 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혼자 공부했거든요. 이게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고, 그러니까 뭐 토익 수업 이런 거 빼고는요. 그래서 사실 많이 벽에 부딪혔어요. 방법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학원을 다니자니 학원도 막 한 달인가? 새벽 5시 반 다녀봤는데 한 달 하니까 딱 병 나더라고요. 일 다니면서 하니까. 토익 배우셨나요? 아니요, 그냥 일반 뭐 영어 기본반 뭐 그런 거. 영어 패턴 책 가지고 한 달 하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된다면 되지만 그거에 들인 시간과 아침에 그 힘듦과 그거를 따져봤을 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요. 저는 같이 주위에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서점 가서 공부법에 대한 책들 막 찾아보고 블로그 같은 데서 영어 공부하는 법 막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영어 무슨 이게 스터디 같은 데도 뭐 가보고 뭐도 해보고 해봤다고 하는 건 진짜 이것저것 손은 많이 대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셨네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봤어요. 그냥 동네 어학원에서 원어민 회화반 막 그것도 한 달 들어보고 영어 라디오도 들어보고 장문도 해보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많이 손을 대봤어요. 효진, are you gonna fire us up? 지치고 힘든 예비 여왕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리고 그 quote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All of those problems have resolved themselves out of nowhere. All of a sudden, the solutions appear. Now here's what I want you to do. I want you to put this out of your mind for a while, but keep it somewhere in the back where your subconscious will be working on it.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제목이 A Summer to Die라는 소설이에요. 최근에 영문판을 사서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을 따왔는데요. 이게 한글로 하면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이 모두 저절로 풀렸어. 어디선지 모르게 갑자기 해답이 나타났거든. 아빠가 딸에게 얘기하는 건데, 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방법을 얘기해줘요. 난 네가 이 문제를 네 머릿속에서 한동안 이제 지워두길 바란다.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간직해 두렴. 그래서 네 잠재의식이 그걸 놓고 씨름을 하게 말이야. 라는 구절이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원래도 좀 생각이 많은 편인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혼자 하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저도 이제 하다가 모르는 게 이제 있으면은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이렇게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궁금할 때가. 그러면은 그런 궁금증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게 맞는지 알아보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단어 같은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일단은 우리나라 뭐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 이런 것도 보다가 단어는 그나마 조금 쉬운데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러면은 이 표현에서 여기에 on이 와야 되는지 in이 와야 되는지 of가 와야 되는지 그런 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phrasal verb 같은 거 put out, put on 뒤에 이제 많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세요? 네이버 같은데 전치사 뭐 어쩌고 이런 거 쳐서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누가 개념 정리해 놓은 거 보고 다시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유료라든지 무료로 요즘에는 인터넷을 첨삭해 주는 데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그런 데다가 올리고 그 대답 보고 이게 왜 틀렸을까? 막 그거 가끔 해설 달아주는 사람 해설 보고 아니면 이제 구글에 치면 그거를 영어로 원어민들이 우리나라 지식인처럼 막 해설해 놓는 거 있잖아요. 답변해 주고. 그러면 그런 거 보고 그리고 만약에 단어라든지 막 동사 이런 거 외울 때 이게 너무 한글로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구글에서 그 단어를 치고 이미지를 눌러요. 그러면 그 동사의 그 느낌의 그 사진에 표현이 되잖아요. 제가 많이 노력했던 건 그 단어라든지 뭐 문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글로 보지 않고 최대한 실제로 영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느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구글 이미지 검색 같은 건 굉장히 추천해 드려요. 모든 사람들한테. 왜냐하면은 그냥 글씨로 이제 번역된 거 보면은 영영 사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그 구글 이미지 검색하시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랑 관련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뜻을 유추하기가 굉장히 빨라요. 다른 거보다도, 다른 소스보다도 그냥 딱 쳤을 때 바로 나오니까 좀 유추하기가 빠르고 한데 좀 정확도에서 조금 가끔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시라고 치면은 낙엽 그거 있잖아요. 낙엽들 뭐 아무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부시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영어로. 근데 부시라고 치면은 부시 대통령이 나와요. 미국 대통령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검색해 보면은 그래서 정확하게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엔 한 90%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한 85% 정도까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들으시는 분들이 또 하셨으면 좋겠는 게 왕초보 같은 경우는 조금 요거는 하기 힘든데 중급 레벨 정도 되시는 분은 야후 서비스 중에 이제 물어보고 답하는 게 있어요. 지식인처럼. 그런 서비스들이 야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질문을 영어로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답을 해줘요. 미국 사람들이 답을 해줘요. 혹은 미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답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한국 사이트에는 이제 접근하기가 사람들이 좀 마음이 편한 반면에 외국 사이트에 접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실제로 좀 잘하시는 분들조차도 대부분 들어가는 사이트가 한국 사이트 많이 들어가시고 영어권 쪽에 접속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많이 추천해 드려요. 본인이 이제 일본어라고 하면은 일본 문화나 이런 딱 어떤 고정이 돼 있어서 하기가 쉬운데 어떤 목표물이 정확하잖아요. 근데 영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영어는 지구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문화를 어디다가 둬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호주도 영어를 쓰고 영국도 영어를 쓰고
심지어 뭐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필리핀도 영어를 쓰는데 캐나다도 영어 쓰고 아무튼 영어 쓰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문화를 도대체 어떤 문화를 받아서 거기에 빠져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미국 문화를 좀 아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볼거리도 그렇고 들을거리도 그렇고 거의 다 미국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이. 심지어 호주에 사는 사람도 영국에 사는 사람, 캐나다에 사는 사람도 자기네 방송을 한 50% 본다 그러면 미국 거 한 50% 본다 보시면 돼요. 언어가 똑같기 때문에 미국 거를 많이 보거든요. 호주 같은 데서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냥 접근하기가 쉬운 게 미국 문화고 가장 좀 흔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발음이 또 이제 버터 발음이라고 하면은 보통 미국 발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영국 발음은 약간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도 미국 영어가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미국 문화를 초점을 잡고 공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냥 이제 별 어떤 목표가 없이 영어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문화를 알아가고 싶은데 무슨 문화를 알아가야 될지 좀 헷갈리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미국 문화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문화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요.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초반에 생각을 한 게, 일단은 이 언어를 알기 전에 이 언어가 가진 문화의 그 속성? 막 그런 거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가는 길인가? 아무튼 그런 영미 문화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진짜 좀 고리타분한 얘기부터 뭐 영어가 나온 데는 뭐 영국인데 뭐 섬이 어디로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뭐 주어랑 이거가 뭐 어떤 게 그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고 막 그런 걸 한번 읽어보고 무슨 영어 공부 관련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큐멘터리? 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지 그런 것도 막 읽어보고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언어학 관련된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했던 얘기가 영어랑 일본어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뭔가 적극적이고 오픈되어 있고 그런 언어가 영어고 그 극단에 있는 게 일본어다라는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세 개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각각의 언어의 그 주어의 느낌? 그 언어의 문화권의 느낌을 많이 좀 신경을 쓰면서 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을 쓰는 것도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미국인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이 문장에는 누가 주어, 뭐 사물이 주어가 돼, 뭐가 주어가 될까? 막 그런 걸 좀, 여기 영어에서는 사물도 주어가 될 수 있구나, 막 이런 거 느끼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조금 놀랐던 게 영어를 이제 저도 중학교 때나 이럴 때는 한국식 영어를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실제로 필리핀에 와서 처음에 이제 좀 느끼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약간 신기했던 게 예를 들어서 상대방 소개를 할 때 한국어 같으면은 이 사람은 효진 씨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일본어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This is 효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This is 효진, she's my friend. 그런 식으로 누구를 이제 가르치면서 this is라고 하면은 뭐랄까 약간 물건 가지고 하는 느낌 있죠.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약간 놀라요. 그렇게도 되는 거였어? 라는 눈빛이에요, 보면은. 영어에서는 물건, 사람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지칭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하면서 항상 놀라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와 사고가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엔 구조 자체가 좀 다르긴 해요. 그리고 영어를 하는 국가에서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리액션이나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면들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한국이랑 일본이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언어가 구조적으로 그야말로 거의 똑같잖아요. 이만큼 똑같은 언어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쓰이는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똑같잖아요.
느낌도 그렇고 사람들 하는 행동도 그렇고 비슷비슷해요, 보면은. 근데 미국 사람들이나 이제 영어 쪽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영어가 가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잠시 중간 광고 나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나 영어로 대화를 나누시나요? 머릿속에서 영어 단어는 맴도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말문이 턱턱 막히세요? 초중급자들을 위한 친절한 친구 같은 필리핀 강사들과 상급자들을 위한 미국인 강사가 모두 있는 말하는 영어 온쿱. 지금 주소창에 oncub.com 또는 한글로 온쿱 쓰신 후 .com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왕.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영어 책을 마음에 드는 그런 책을 골라서 저는 원래 한 번에는 쭉 읽어보려고 했는데 읽어보면 쭉 읽는 것도 지겨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한국어 책을 영문판을 사서 특히 마음에 들었던 구절 같은 거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을 영어로 이제 써놓고 이제 그거를 한국판이랑 보면서 아, 여기서 약간 주어랑 이게 뭐 바뀌었구나 이런 거 느끼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붙여놓거든요. 너무 욕심 안 내고 그냥 한 몇 구절? 한 뭐 10문장 안 되게 해서 붙여놓고 아침에 회사 딱 가면 일단은 그거 먼저 읽고 한번 쓰고 그런 다음에 일하다가 중간중간 틈틈이 계속 봐요. 어차피 한 번에 못 외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많이 읽자, 계속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에 며칠째 붙여놓은 게 있는데 몇 번 읽었는지 합치면 아마 수십 번을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읽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 또 딴 데다가 붙여놨다가 또 나중에 지루해지면 그거 읽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럼 쓰기 공부는 어떻게 하시나요? 쓰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읽었던 거를 손으로 그냥 몇 번이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냥 눈으로 읽을 때랑 문장을 쓸 때랑 너무 또 감이 다르더라고요. 새로운 걸 보는 느낌? 그 문장에서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걸 못 느꼈는데 쓰면서 보면 아, 이런 구조가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익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썼던 문장 구조를 베껴서 장문을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첨삭을 따로 받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걸 첨삭을 받고 그 첨삭받은 내용을 블로그에다가 첨삭 전, 첨삭 후 해서 올리고 단어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쓰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듣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제일 좀 신경 못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듣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이어폰을 끼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영어 오디오북 같은 거 듣고 짤막한 뭐 동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서 보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고 있어요. 말하기 능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좀 모임 같은 데를 많이 나가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많이 오는 그런 모임에 갔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절대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눈앞에 있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용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는 한국어를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고 누구는 뭐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세 개 언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도 공통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난감한 상황이어서 정말 그 순간에는
해야 되니까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많이 스스로를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기 쓰기로는 어느 정도 던졌어요.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서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잖아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듣기까지는 뭐 할 수도 있는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없으면은 본인이 한다고 해도 사실은요. 제가 해봤어요. 발음이 만약에 제가 틀리잖아요. 그럼 누가 고쳐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몰라요. 제가 그 발음을 틀리게 하는지. 실제로 제가 하는 걸 녹음해서 들어봐도 내가 계속 틀리게 하고 있으면은 몰라요. 누가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외국인이 딱 들었을 때는 분명히 이상할 거예요. 근데 이상한 발음 계속 하는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하기는 분명히 상대방이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어디 가야 쉽게 그래도 영어를 말하는, 진짜 살아있는 영어를 어디서 접할까 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영어 예배를 갔거든요, 사실 최근에. 근데 이것도 리스닝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이걸 알아들으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뭔가 성령 충만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알아들어야 되니까 되게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또 거기서는 그 안에서는 다 영어로 말을 거니까 한국인이 많긴 한데 그 안에서 공용어는 영어라서 일부러 안에서는 다 영어로 말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꾸준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데서 많이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쉽고 자주 갈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제 그걸 가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 많이 던지시면은 제가 보기엔 그게 바로 그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친구도 사귀게 될 거 아니에요. 영어 쪽 국가에 이제 있는 친구랑 사귀게 되고 걔네들이 뭐 그쪽 연예인 얘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뭐 이게 유행한다. 너 이거 해봐라. 그런 식으로 계속 자꾸 넓혀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문화도 알아가고 문화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당연히 언어를 알 수밖에 없게 되고 두 개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은 일본 문화를 접하면은 그쪽에 재밌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한국하고 미국 쪽은 조금 좀 멀어지게 되고 미국 문화를 계속 이렇게 하면은 반대로 또 일본 문화에 좀 멀어지다 보면은 뭐랄까요 좀 일본어가 좀 떨어지게 되고 소홀히 하게 되고 그래서 두 개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해요. 두 개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포가 아니면은 진짜 무슨 어릴 때 거기서 산 게 아니면 정말 힘들어요. 두 개 하기는.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약간 머릿속에 방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본어를 하다가 영어가 나오진 않고 영어를 하다 일본어가 나오진 않거든요. 막 입 밖으로. 한쪽 언어를 어느 정도 이상 해놓으면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게 덜한 것 같아요. 두 개가 많이 다르긴 한데 결국은 언어니까 해봤던 경험이 근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거 못해서 아쉬웠던 거, 막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활용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지금도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이제 일본어도 따로 단어장을 만들어서 외워요. 근데 그 영어 단어 외울 때 좀 더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으로 외우려고 했던 그 노력, 그런 방법들이 또 일본어를 공부를 할 때도 그 방법이 적용이 되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되게 일본어 도움도 많이 됐거든요. 둘 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언어를 이제 세 개 하는 사람 지금 세 개 하잖아요.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미 하나를 다른 거를 알고 있으면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렇게 기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빨리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미 먼저 하나를 해놓은 사람은. Did you ever get a life-changing benefit
영어를 함으로써 인생에 큰 득이 되었던 것 있으셨나요? 가장 가까웠던 일을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취업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따로 테스트를 본 건 아니었는데 이게 면접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영어 관련 업무도 이렇게 이메일링이라든지 그런 거 있다.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사람이란 게 거짓말로 하려다가도 그 순간에는 못하면 최대한 줄여서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다른 면접자들은 저 자신은 없지만 그냥 약간 간단한 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저는 까이 거 메일링이면 뭐 사전도 뭐 하면 되지 뭐 하는 마음으로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자신 있게 말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부분도 어느 정도 취업에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업무를 할 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랑도 많이 이메일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읽기는 일단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네요. 지금 쓰기도 그렇고. 예. 어쨌든 타이핑을 계속 하잖아요. 그 메일을 보내주려면. 듣기 말하기가 지금 문제인데 대부분의 이제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그거거든요. 듣기 말하기 할 상황이 안 되는 거. 제가 예비 영어왕님들 듣고 계시는 분들 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듣기는 많이 듣는 게 좋죠. 많이 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많이 듣긴 듣는데 자기 레벨에 안 맞는 거 들으면은 그건 다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고요. 자기 레벨에 어느 정도 맞는 거로 해가지고 듣는 시간을 조금 좀 오래 들어야 돼요. 그냥 뭐 하루 한 시간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쓰는 거하고 읽는 거 말고는 사람이 다른 걸 하면서 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예제로 설거지를 하면서 듣기를 할 수 있죠. 듣는 거에 충분히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그리고 컴퓨터를 하더라도 그래픽 작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음악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되고 듣기는 듣기대로 돼요. 근데 듣기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읽기나 뭐 쓰기 할 때는 들을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어떤 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요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돼요. 들을 수가 있어요. 이어폰 꽂고 일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늘려가지고 늘리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은 저는 오디오북을 많이 추천해 드리거든요. 오디오북이나 라디오. 이제 요즘 인터넷 라디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듣기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온쿱이라는 거 운영하고 있어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짜는 없다고 봐요. 어느 정도 자기가 어떤 빠른 효과를 가져오려면은 어느 정도는 투자는 해야 돼요, 사실.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혼자서 계속 하다가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혼자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벽에 부딪히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짜 누군가가 필요하다. 약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누군가를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요. 이게 그 언어가 조금 뭐랄까 더 재밌어진다고 봐요, 저는. 그 말하는 상대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거기에 더 집중되고 점점 더 재밌게 돼요. 한국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어떤 기회를 찾기가 사실은 많이 쉽지가 않은데 좀 차라리 돈을 조금 내시고 온쿡 같은 사이트나 아니면은 이런 종류의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좀 1대1로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인이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말하기에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무조건 막 아껴서 막 내가 혼자 연습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 좀 쓰세요. 예, 쓰시고 그렇게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많이 사용해 보세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If you need to learn a new language, how would you start? 내가 영어 외에 새로운 언어를 꼭 배워야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그런 분이신데 이미 2개를 하시잖아요. 영어를 만약에 언젠가 되게 잘하게 된다면 다른 걸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다고 하면 당장은 아니고 한 30대 중반이나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중국어나 사실 정말로 그냥 배우고 싶은 건 유럽 쪽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스페인어 배우세요. 스페인어 그래요? 많이 쓰여요. 스페인어 근데 제가 일본어를 하니까 한중일에다가 영어를 하는 게 제일 뭔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중국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그 나라에 대해 뭐 좋아할 게 없나? 그걸 많이 찾아다녀요. 그래서 영어도 제가 사실은 영어 문화권에 몇 년 전까지 되게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팝송도 많이 찾아 듣고 그쪽 가수나 배우나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좋아하려고 막 영화도 일부러 영화관 가면 꼭 외국 영화만 보고 그러면서 뭐 좋아할 거리가 없을까 계속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뭘 좋아할 게 없나를 자꾸 찾아요. 만약에 중국어를 배우게 된다면 가장 쉬운 건 뭐 문화, 연예인이라든지 드라마 이런 거 보게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여행도 많이 가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신경 쓰는 게 원어민 친구 주위에서 많이 사귀려고 신경 쓰고 있거든요. 언어 교환 모임 같은 거 많이 가보려고 하고. 중국어는 조금 그래도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중국인은 그래도 좀 많잖아요.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가깝기도 하고 가기도 저렴하고 거기 있기도 저렴하고 좀 있는 방법도 좀 쉽고 중국어 괜찮을 것 같아요. 한중일에다가 영어 3개 국어 하면은 완전 아니 그러니까 3개 국어 아니죠. 지금 하나 더 추가하면 4개 국어죠. 재밌을 것 같아요. There are do's and don'ts. What did you recommend English One listeners to do and not to do when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나쁜 방법들을 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 현재 영어 마케팅 전쟁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현란한 유혹들 중 이런 것들은 조금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해봤는데 이런 것은 진짜 효과 없더라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은 좀 해봐도 괜찮겠다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진짜 해보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 초반에는 어려운 거 읽으면 이해 안 된다고 동화책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동화책 읽어봤는데 깨달은 건 아무리 쉽든 어렵든 일단 내가 재밌는 걸 읽어야지 재미없는 건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진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차라리 요즘에는 옛날에 읽었었는데 재밌었던 책 영문판 찾아보거나 좋았던 거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게 더 기억에도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남들이 읽으라고 해서 읽는 거는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팝송이 사실은 효과가 없었어요. 노래를 잘 안 들어요, 사실은.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유튜브를 이제 자주 보니까 알긴 아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전자제품 그런 것 쪽에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이제 사이트들이나 아니면은 리뷰 사이트들이 있어요. 제품 리뷰하는 거. 뭐 아이폰이 새로 나왔다 그러면 박스부터 뜯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이폰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요. 그 재밌어요. 그리고 좀 정보가 빨리 나와요. 미국 쪽이. 그리고 조금
제가 프로그래밍이나 이쪽에 좀 관심이 많으니까 프로그래밍은 아무래도 다 보면은 미국 쪽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쪽 거 보면은 그쪽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훨씬 많이 앞서가 있고 좀 뭐랄까 지식을 가득 얻어가는 느낌?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어떤 다른 지식을 배우는데 그게 영어니까 그냥 같이 따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거든요. 많이 평소에 신경 쓰는 게 영어를 배운다, 뭐 뭘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게 뭐지? 좋아하는 게 뭐지? 하면서 좋아하는 거 찾아다니고 중간에 솔직히 혼자 하면 되게 관두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공부라는 거를 되게 많이 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좀 블로그를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게 하루 공부를 멈추면 그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나 안 했네? 나 이번에도 안 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다 보면 한 달 되고 그러다 보면 한 해가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블로그에다가 한 200일 정도를 거의 매일같이 계속 목표 달성 그거 위젯 설정해서 했거든요. 진짜 몸이 아프고 힘든 날은 한 문장이라도 올리자. 그럼 딱 한 문장이라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스로한테 계속 막 깨우쳐요. 그래서, 아, 나는 오늘 했어. 나는 오늘 공부를 한 거야. 나는 오늘도 꾸준히 했어. 이러면서 정말 조금씩이라도 이어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정말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노력 안 하거든요. 노력 없이 되는 방법을 많이 찾아요, 저는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변에다가 저는 이제 그걸 자극제라고 불러요. 뭔가 영어 자극을 일으킬 것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주변에 설치를 해놔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냥 있다가 그런 것들이 계속 저를 자극하게 되죠. 영어하는 친구나 아니면은 뭐 걔가 문자를 보내오거나 이메일을 보내오거나 하면은 어쨌든 그 볼 수밖에 없고 답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SNS 잘 사용하진 않는데 SNS 좀 많이 사용하시면서 한국에서도 사실 SNS 많이 사용하죠.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점유율을 봤는데 페이스북이 70%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SNS 사용하면은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하시면은 그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사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친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친구보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상사나 직원이나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SNS로 하는 친구들 있어요. 외국 친구들이. 그래서 저도 그 자극제라고 말씀하신 게 좀 공감이 갔던 게 메신저로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데 이왕에 수다 떨 거 한국어로 수다 떨 바야 영어로 수다 떨자 해갖고 그 친구들한테 막 인생 고민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지금 너무 힘들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상담해 주거든요. 그럼 너 힘내라. 결국은 또 힘내라. 서로 막 그래주고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아직까지 못 만났는데 2년 넘게 친구인 친구들도 있고 카톡 같은 데도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매일 영어 뭐 하나씩 날려주고 이런 거 막 영상이랑 그런 거 좀 아침에 막 본다든지. 잘 하고 있으세요. 아마 두 개 다 하는 거 제가 보기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제가 만약에 일본어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은 영어를 까먹을 것 같고 일본어를 하면 안 하면은 아무래도 실력이 이게 떨어지거든요. 이게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수영을 원래 못했는데 필리핀에 오래 있다 보니까 바다가 많다 보니까 수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안 하다가 하면 아무래도 감이 떨어져요, 사람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거든요, 사실은. 한국말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에 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사실은. 그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 완전히 귀국을 하고 이제 가족들이랑 인천공항에서 오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 귀가 혼란스러웠거든요. 들리는 건 다 알아들어요, 한국말이니까. 근데 머릿속에 자꾸 그 말을 다른 나라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 일본어가 맴돌아서 너무 불편하다. 계속 기분이 안 좋았어요. 가족을 오랜만에 봤는데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 상태로 막 머릿속에 정신이 없다가 그 다음날 집에서
낮잠을 자는데 일본어로 막 꿈을 꾸다가 깨고 막 정신이 없었거든요. 좀 처음에 한 일주일은 좀 적응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엔 외국에 오래 있으신 분들이 겪는 현상 같은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 나는 미국에 있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미국 사람이랑도 얘기를 안 하고 한국 사람도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랑도 얘기를 안 하니까 말을 못하게 됐다, 아예. 말 자체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그게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갔는데, 아, 제가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정말 그 한국말이 안 나올 때 진짜 이렇게 답답해서 영어를 하면은 영어를 이렇게 꺼내면 좀 재수없다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외국어 하는 애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나 지금 연계국어 된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말이 되게 맞는 말 같아요. 하면 할수록 이 나라 말도 저 나라 말도 못하는 것 같고. 100% 공감입니다. 온쿡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진짜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25분, 1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대화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저도 이제 대화를 매일 해요. 매일 외국인이랑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하고 최소 이제 한두 시간은 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저도 알아요. 제가 안 하면은 제 그 실력이 떨어진다는 거. 제가 한국에서 그냥 영어를 아예 안 하고 한 1년 정도 있으면은 지금의 실력이 반이 될 거예요. 아마 반토막 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년 더 있으면은 영어를 아예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있으면은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날 거예요. 2년이면은 다 까먹기 충분해요. 감이고 뭐 느낌이고 다 까먹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까먹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다 영어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운영체제도 영어로 깔아놓고 핸드폰도 다 영어로 깔아놓고 저도 사전 어플은 영어로 해놨거든요. 다른 것도 다 바꿔 나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영어 왕에도 사실 참여를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가 다 자극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블로그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랑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자극제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영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뭐 영어 관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자꾸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여기저기 다 참석하시고,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방송을 계기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까 말씀하시기 전부터 그냥 평소에 내가 되게 듣기를 안 한다, 말하기를 안 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생활이란 게 또 있으니까 일단은 하고 있다는데 의의를 두자 하고 요 근래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번에 많이 좀 자극이 됐고 좀 더 다양하게 하려고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영어왕을 통해서 자극제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도 매번 이렇게 게스트들이랑 얘기하면서 저 자신한테도 자극이 돼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영어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고 관심 있는 사람들 만나고 하면 할수록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I'm sure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listening to you now. Many of them want to learn more about you. 효진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예비 영어왕님들께 효진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제가 닉네임이 찰떡인데요. 너무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찰떡의 공부라고 해서 블로그 이름은 그렇게 해서 보면 매일매일 뭐 영어와 일본어 공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 제가 좋아해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하는 거 일이 있으면서도 뭔가 블로그 하면서 남들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보여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정리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솔직히 좀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 찾아와 주면 뿌듯하고, 그러면 더 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 들고요. 네. 아, 잘하고 계세요. 굉장히 좋아요. 저 블로그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요. Here's my last question. 효진님처럼 영어를 잘하고픈 예비 영왕님들께 소중한 한 말씀 한국말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 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뭐든지 주위에 있는 것들이 그런 교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모든 것들 자극을 받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걔네들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거 많이 고민하고. 또 저처럼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하루에 조금씩 시간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ry to imagine what you can learn from the materials, books, small talk with foreign friends, and so on. How about thinking just like those who are native English speakers? I think everything would be a lesson, especially for you. 여러분 주변에 영어왕 있나요? 혹은 본인이 영어왕이라고 생각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영어왕.com으로 오셔서 지금 바로 출연 신청 바랍니다.